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했죠. 예, 지난밤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빠졌어요. 미국 뭐 셧다운 때문에 좀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도 시작부터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종가는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올라온 상태로 좀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1.22 빠졌고 코스닥이 1.09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거의 2%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2%까지. 예, 지금 제가 여기 설정해놨던 선들을 다시 한번 좀 그어 볼게요. 저는 3200에서 3090 그리고 3000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3090은 시작과 동시에 깨졌죠. 예, 시작과 동시에 깨졌고 오늘 종가 부근이 저번에 직전 저점이었죠. 예, 직전 저점 부근 여기에서 딱 마감이 됐어요. 그래갖고 일단 요 갭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갭이 발생을 하면은 뭐 상승 갭이든 하락 갭이든 갭이 발생을 하면은 갭을 메워주고 뭐 그 다음에 상승을 하든가 하락을 하든가 뭐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장은 뭐 3천까지 뭐 지금은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3090이 뭐 한방에 무너졌으니까 3000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예측을 했던 거는 뭐 깨졌습니다. 예, 틀렸고 일단은 300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3000이 만약 깨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거예요.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 저는 확보를 할 겁니다. 근데 3000까지는 뭐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비중만큼 그대로 가져갈 거고 3000이 문제인데 설마 3000이 깨지겠어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 안 좋게 보는 분들 중에서는 뭐 2400까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저는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지는 않고 저는 3000은 웬만하면은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3000이 깨졌다 그러면 제 생각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겁니다. 예,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3000이 만약 깨진다면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3000을 회복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든가 할 겁니다. 예, 일단 오늘 종가는 3060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2% 정도 남았어요. 3000까지는 뭐 1.8에서 9 사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보면 악재가 많기는 해요. 예, 어제 또 연준 의장이 뭐 테이퍼링을 실시할 모든 조건이 뭐 충족이 됐다는 발언도 했고 또 그 발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채 수익률이 1.56까지 갔죠. 1.56. 예, 미국채 10년물이 1.56까지 갔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1.8이 넘어간다. 그럼 시장은 패닉입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8이 넘어가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 계속 빠지겠죠. 예, 아무튼 그리고 또 다른 악재가 하나 있었죠. 미국이 셧다운이 되냐, 뭐 디폴트가 되냐 안 되냐, 뭐 그거 가지고 뭐
9월 말일까지 뭐 상원과 하원이 뭐 협상을 하고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협상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되풀이하지는 않을 건데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죠.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협상이 타결이 돼서 예,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셧다운.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타결이 됐죠. 예. 요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요번엔 어떻게 될까요? 99.999%로 협상 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그게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은 미국이 진짜 디폴트에 빠지는 거거든요. 디폴트에 빠지면은 일단 행정 업무가 모든 게 마비가 납니다. 마비가 되고 공공 부분, 특히 의료 쪽이나 국정은 다 마비 올스톱이에요. 물론 올스톱이 되진 않겠죠. 예, 이론적으로는 올스톱인데 올스톱은 안 되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가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만약에 마감 시한을 넘기더라도 결국에는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준이 있죠. 미국에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뭐 협상이 결렬이 된다 하면 뭐 그 뉴스 나왔었잖아요. 국채 매입을 대신 해준다는 등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은 타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우려감이 있다, 뭐 공포감이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늦어도 빠르면 요번 주 되겠죠. 내일이 30일이니까 요번 주에 타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타결이 안 되더라도 예,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요.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많긴 한데 결국에는 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양쪽 다 이게 만약에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둘 다 부담이 엄청납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예,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장중에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장 마감을 하고 보내드렸네요. 장중에는 뭐 그냥 여유 있게 그냥 관망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시장이 급격하게 빠져서 시작하는 날은 웬만하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물론 뭐 많이 빠지는 종목도 있죠. 많이 빠지는 종목도 있고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매수도 안 하는 게 좋고 매도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단타 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내가 단타가 아니고 뭐 종목을 잡은 다음에 좀 스윙 이상 스윙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날에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시장은 뭐 어제 오늘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뭐 2포인트만 더 빠지면은 1000포인트가 무너지네요. 일단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유럽 시장도 지금 다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보면은 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예, 다 지금 선물 지수는 다 0.6 정도, 0.6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만약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고 물론 어제 하락폭만큼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하락폭만큼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크던 작던 강하던 약하던 내일 시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은 뭐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뭐 다들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정도로 예, 요약을 하고 다음은 종목 좀 보겠습니다. 예, 종목을 보시면 이게 먼저 나왔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었는데 이건 나중에 볼게요. 예,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일렉 보겠습니다. 현대일렉을 보시면 똑같죠? 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예, 그래도 1%대 상승이 나왔죠. 시작은 2% 정도 빠져 시작했다가 장 초반에 쭉 밀려서 3.38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더니 예,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 종목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터널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위든 밑이든. 예, 그리고 만약에 터널 바깥으로 벗어난다고 하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좀 쉽다고 그랬죠. 예,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그저께 말씀드렸던 구모 HT. 예, 구모 HT도 오늘 시가가 뭐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거의 5%까지 빠졌다가 그 합병 공시가 나왔죠. 예,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3%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공시가 나온 이후에 재료 노출이라는 의미가 좀 있겠죠. 그래서 좀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1.38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저는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쪽 분들에게도 추천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정말 갈지 안 갈지는 내일 보시면 알아요. 내일 보시면 아는데 오늘까지는 뭐 어차피 뭐 주주총회가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거는 뭐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셨던 내용일 거고 뭐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합병이 가결이 될 거라는 것도 뭐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는데 제가 이런 종목을 왜 매매를 안 하냐면 내일부터 방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주식은 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전혀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는 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종목에 있어서 그거 다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측은 언제든지 비껴나갈 수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면은 이게 오늘 재료가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공시가 나온 이후에 반짝 올랐다가 그대로 쭉 밀렸어요. 이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내일부터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수급을 말씀을 드렸지요. 예,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2,5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원 밑에서는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해줄 것이고 2,500원이 넘어가면은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매도가 나왔죠. 5만 1,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진짜 이 종목이 재미없게 흘러간다 싶으면은 이 종목은 2,400원에서 2,600원 박스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예, 10월 말까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근데 내일 이게 좀 미끄러진다. 2,400원을 깨면서까지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터는 게 맞고
만약에 미끄러지지 않고 2,500원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며칠 정도는 더 들고 가볼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오늘까지는 예상했던 흐름, 누구나 다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고 내일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좀 주의 있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성원산업, 성원산업이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뭐 3.5% 정도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물론 웬만한 종목들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개파락했다가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같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연기금이죠, 연기금. 이 종목은 하락을 하더라도 연기금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승을 하더라도 연기금이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투신 쪽에서 한 28,0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1.74%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면 어떻다고 그랬죠?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사는 쪽에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장중에 장 초반에 저점을 찍으면 그거는 저점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장이 시작하고 나서 뭐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쭉 빠졌어요. 장 초반에. 그러면 그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연기금이 계속 사줄 거니까. 아마 이 종목은 내일도 아마 연기금이 살 겁니다. 모레도 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흐름도 중요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매수가 중단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털고 나오시면 돼요. 가격에 상관없이. 어차피 물론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지만 이 종목은 연기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은 가긴 간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감도 일단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마감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시고 연기금의 매수가 중단이 됐다. 물론 하루 정도는 뭐 매수가 중단이 될 수는 있죠. 여기 보시면 요 하루 정도 매수 안 한 날도 있었죠. 그리고 뭐 130주 정도밖에 매수 안 한 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틀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연기금 쪽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연기금 쪽에 포인트를 두시고 이 종목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루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지루한 편이긴 한데 요즘에 조금 시세를 받고 급등도 나왔다가 그저께는 급락도 나왔죠. 급락이 나온 시점에 한번 시장 수급을 볼게요. 급락이 나온 시점 요날이죠. 9월 27일 요날인데 요날 투신 한쪽에서만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투신 한쪽에서.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은행보험은 소량 매도를 했고 연기금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도 한 7만 5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뭐 기관도 꾸준하게 사주고 있지만 이 종목은 반대로 외국인이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제도 이 종목이 빠졌고 오늘도 빠졌지만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 한 40만 주 들어왔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매수가 뭐 오늘은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제도 좀 강하게 들어왔고 연기금도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매수 쪽으로
예, 매도가 나온 적은 뭐 최근 들어 없죠. 연기금이. 투신 쪽에서는 이 투신 쪽에서 보면 3호 갖고 일반이 있는데요. 이 투신 전체 둘 다 합쳐서 얘네가 좀 큰 종목에서는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좀 작은 종목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투신 쪽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얘네가 뭐 하루 매도를 강하겠다고 그래서 나쁘게 볼 것도 없고 뭐 하루 매수를 강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얘네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매매의 변화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 그저께 한번 강하게 빠졌던 날, 요날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종목이 좀 강하게 빠진 거지. 현재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추세대를 딱 이어보면 하단은 조금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저점 한번 찍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밑에 거, 맨 밑에 선, 요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이렇게 가는 요런 형식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요런 형식으로. 근데 최근에 한번 오버슈팅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다시 내일 장에서 요 종목이 다시 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이 종목은 다시 요 터널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한 종목을 매수를 하라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현대일렉, 금호 HT, 성원산업,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이 네 종목 중에 성원산업이나 한국토지신탁 만약에 네 종목을 다 안 갖고 계시다면 안 갖고 계시다면 그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물론 내일 아침 흐름을 한 10분 정도는 봐야겠죠. 5분에서 10분은 봐야겠지만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어쨌든 뭐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밀리면서 하락 종목도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뭐 하락하는 날이 있으면 상승하는 날이 있고 상승하는 날이 있으면 하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 항상 떨어질 수도 없고 항상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좀 손실이 좀 발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예,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자기 자산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워요. 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내가 30%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물론 내일 하루 반등을 먹기 위해서 오늘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뭐 한 뭐 5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순수하게 여유자금이다. 그러면은 뭐 현금 비중 안 두셔도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현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매매를 하시면서 뭐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예, 아무튼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뭐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 힘내십시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